정숙 씨는 창가에 앉아 삶의 재무상태표를 펼쳤습니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지. 자산과 부채, 내게 순자산은 무엇이 얼마나 남았을까?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항목은 단연 자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의 몫을 다하며 보여준 든든한 효는 첫 번째 자산. 그리고 가장 달콤한 자산, 손주들이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가슴 벅찬 즐거움.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있을까? 다음은 부채를 기록할 차례였습니다. 아이들의 홀로 서기가 힘들어 건넨 주택 자금, 마음 아플 때마다 들어준 깊은 정서적 지원은 부채,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위해 땀 흘려 돌본 어린 손주들, 그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육체적 부담도 분명 부채 항목이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기록한 후 정숙 씨는 마지막 항목인 순자산을 계산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채가 있었기에 자산도 존재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자산과 부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계임을. 정리해보니 그녀 삶의 순자산은 넉넉했습니다. 정숙 씨는 장부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순자산의 크기는 나눈 사랑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이었구나. 앞서 얘기는 재무상태표로 바라보는 노년의 삶,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지혜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보았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주 특별한 재무상태표 한 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돈으로 적는 문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결산하는 조용한 장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인생의 재무상태표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사랑, 관계, 건강, 그리고 가족, 이 모든 것을 자산과 부채라는 익숙한 개념으로 바라볼 때 노년기의 삶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그리고 그 차이로 남는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생각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내 마음속 순자산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재무상태표에는 숫자가 아니라 행복한 기억이라는 자산, 사랑이라는 자산, 후회라는 부채, 책임이라는 부채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여다보는 이 장부는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도 더 정직합니다. 눈을 피할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저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이죠. 자식은 큰 자산입니다. 효도해주고 마음을 챙겨주고 내 인생을 이어갈 씨앗을 남겨줍니다. 손주를 안겨주는 순간의 벅찬 감정, 그건 어떤 자산보다 큰 가치죠. 그러나 자식은 동시에 부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 노후 자산이 줄어들고, 손주를 돌보는 육체적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서적 부채, 책임 부채로 노년기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은 언제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쁨이 커지고 사랑하는 만큼 걱정도 깊어지니까요. 노년기의 핵심 자산은 건강, 관계, 시간입니다.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첫째, 건강 자산. 건강은 노년의 기초 자산입니다. 예금 잔고가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많은 재산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하죠. 둘째, 관계 자산.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외로움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셋째, 시간 자산. 젊을 때는 많아 보이던 시간이 노년에는 진정한 희소 자산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프리미엄이죠. 이 세 가지는 노년기의 순자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노년의 부채가 꼭 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부채란 무엇일까요? 가족 걱정,
자녀 문제로 인한 마음고생, 손주 돌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배우자를 돌보는 간병 부담, 외로움, 상실감,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때때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 가족의 위로, 나 자신에 대한 용서,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노년의 지혜란 이 부채를 무리하게 없애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자산이 커지는 삶의 평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순자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합니다. 노후의 순자산이란 감사, 평안, 만족, 관계, 용서, 회복력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이 아니라 적게 잃고 적게 후회하고 깊게 사랑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결국 인생의 결산서에서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관계, 사랑, 그리고 함께한 기억입니다. 순자산이란 결국 사랑의 잔고입니다. 평생 쌓아온 사랑이 부채를 웃음으로 상쇄할 때 노년은 고요하고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노년의 삶을 재무상태표로 바라보면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산은 숫자보다 마음에 있다. 둘째, 부채는 억지로 없애기보다 인정하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순자산은 사랑, 관계, 건강, 평안이 만든다. 넷째, 인생의 결산서는 잘 살아낸 마음으로 마무리된다. 여러분의 삶의 재무상태표에도 자산이 조금 더 늘고 부채가 조금 가벼워지며 순자산이 깊고 넉넉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